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바의 정석 제 챕터 2가 3가 되겠죠. 챕터 3의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제 프로그램을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 설명을 하고요. 그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예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의 종류로는 전체 종류로는 다낭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그 이외에 로지컬 연산자 등이 있고요. 종류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다낭 연산자가 가장 높고 할당 연산자가 가장 낮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우선 다낭 연산자를 볼게요. 다낭 연산자는 플러스 연산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한 것들이 있고, 저 예제로 이런 것들을 먼저 플러스 연산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연산자가 변수 앞에 붙어 있으면 먼저 increase 하나 값을 증가시키고 참조하게 되고요. 플러스 연산자가 변수 뒤에 있으면 이 변수를 먼저 참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값을 증가시킵니다. 물결 표시는 어떤 하나의 비트 단위로 변경을 시킵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이렇게 해서 숫자 10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10을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동작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0은 1로, 1은 0으로 변경이 되고 결과값은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에다가 값을 하나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not 연산자인데요. 얘는 true는 false는 true로 변경시켜주는 어떤 다낭 연산자고요.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낭 연산자 플러스 연산자를 예제로 보시고 계신데요. i 값을 변수로 두고 5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 증가시키고 출력하고 다시 초기화한 상태에서 하나 증가시키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현재 이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앞, 뒤에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 둘 앞에 붙어 있을 때와 뒤에 붙어 있을 때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냥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5를 하나 증가시키면 당연히 6이죠. 예상되는 결과와 실제 값을 비교하는 assert that이라고 하는 JUnit 테스트가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6이 예상되고 얘도 6이 예상되니 이상 없이 동작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앞에 붙었을 때와 뒤에 붙었을 때, 즉 플러스 연산자가 앞뒤 붙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걸 알아보는 예제인데요. 뒤에 붙었을 때를 먼저 보도록 하죠. i 값을 먼저 할당을 하고 i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는 i가 증가되기 전에 할당이 되니 j는 5가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값은 5, i는 하나 증가한 6 해서 이러한 값을 출력하게 되고요. 반대로 플러스를 앞에 붙였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면 먼저 값을 하나 증가시킨 상태에서 j에다가 할당을 하니까 j도 역시 값을 6으로 갖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실제 값과 비교를 해서 예상되는 값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는 다낭 연산자 중에 마이너스 연산자와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한 예제인데요.
i 값을 마이너스 10으로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단항 연산자 플러스를 사용했어요. 플러스를 마이너스에다가 붙여봐야 똑같이 마이너스 값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결과값은 10이 나옵니다. 이런 예제를 작성을 해서 풀어봤고요. 얘는 물결 표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10에다가 10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 연산자를 동작을 시키면 이렇게 비트가 바뀌고 실제 얘를 10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10을 그냥 비교하면 그대로 10이 나온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물결 연산자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비트가 이렇게 바뀌고 10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10진수 저희가 예상하는 값은 마이너스 11이고 실제 i에다가 이 연산자를 붙였을 때 결과가 맞게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2를 증가시켰을 때 실제 예상하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동작시키면 이상 없이 테스트가 동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난 연산자죠. 난 연산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파워라고 하는 변수를 false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파워를 비교를 했죠. false하고 당연히 중간에 변한 게 없으니까 false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파워에다가 not 연산자를 붙여서 다시 재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true로 바뀌었는지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다시 true에서 not을 붙여가지고 연산을 한 다음에 파워에다가 다시 재할당을 시켜주면 다시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되는지 체크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한 예제입니다. 다음은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뭐 이해하시면 되고 퍼센트는 10에서 어떤 숫자에서 어떤 숫자로 나눴을 때 남은 나머지 값을 출력하는 어떤 연산자고요. 이 산술 연산자의 특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보다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작은 값들끼리의 연산은 int로 우선 치환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결과 값수를 뱉어주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 int보다 넓은 범위의 어떤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타입으로 산술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더 넓은 두 값 중에 더 많은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타입으로 변환을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플로트가 더 크니 플로트로 변환하고 계산하고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로트가 크니 플로트로 변환하고 플로트로 출력을 합니다. 하지만 플로트와 더블 중에는 더블이 크기 때문에 더블로 변환하고 더블로 출력을 합니다. 퍼센트 연산자에서 예제를 보시면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 나오죠. 그래서 1이 출력되고요. 이 예제를 잠깐 보시면 여기서 A를 바이트 타입으로 할당을 하고 선언을 하고 10으로 정의를 해줬고요. B를 바이트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20으로 할당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A하고 B를 더했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여기서 int 타입으로 값을 받고 있죠.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int보다 넓은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타입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int 타입보다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적은 타입들끼리의 연산은 우선 int 타입으로 변환한다 라는 거를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바이트지만 이 산술 연산자 때문에 int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값도 역시 int 타입으로 해서
예상되는 결과치가 실제 결과치와 같은지를 비교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제는 분명히 자바의 정석에 있는 예제 번호하고 동일하게 매치가 되니까 같이 보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관계연산자인데요. 관계연산자의 종류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얘는 x가 y보다 크면 true, 얘는 x가 y보다 작으면 true, 얘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 얘는 작거나 같으면 true, 얘는 같으면 true, 다르면 true 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제로 작성을 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뒤에, 이 뒤에도 이 산술 연산과 관련된 예제가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제 블로그나 방송국에서 방명록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계연산자인데요. 얘는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앞뒤 변수가 같으면 true라고 했어요. 그래서 10하고, 그러니까 얘는 int 타입의 10하고 float 타입의 10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으면 true인지를 검토하는 테스트 코드고요. 얘 같은 경우는 0, 캐릭터 0하고 실제 int 타입의 0하고 같은지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얘는 not equal이죠. 당연히 캐릭터 타입의 그 문자열 0하고 그리고 int 타입의 숫자 0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면 true를 뿌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 A가 실제 ASCII 코드 65번인지를 테스트하는 코드입니다. 같은지를 테스트했을 때 같으면 true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값이 실제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으면 이상 없이 테스트가 되는 그런 코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 그 관계 연산자인데요. 넘버를 5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정의를 해주고 num이 0하고 0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지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가 true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런 거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코드고요. 얘 같은 경우는 x를 j라는 문자로 캐릭터 타입으로 할당을 해주고요. j가 실제 a와 소문자 a와 대문자 z 혹은 대문자 a와 대문자 z 사이에 있는 문자인지를 테스트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실제 j가 이 사이에 있으면 true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돼서 리절트 값을 할당을 해줄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j 값은 a와 z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절트 값은 true로 바뀌게 되고, 테스트 해본 결과, 예상되는 결과와 실제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엔드 연산자와 오어 연산자는 여기 이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이고 이거인지, 또는 아니면 얘는 앞에 전체와 뒤에 전체 두 개를 봤을 때 얘 또는 얘가 참이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인 그 관계 논리 연산자가 되겠죠.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MISC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복합 연산자입니다. 뭐냐면 개념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보통은 어떤 참 거짓을 구분지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익스프레션이 참이면 A가 수행되고 거짓이면 B가 수행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보다 더 축약해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죠. 그 예제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전체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면 x, y의 절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x는 그냥 양수 10, y는 음수 10으로 할당을 해주고요. x,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앞에 문장에 수행될지 뒤에 문장에 수행될지를 결정하는 이 사막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10보다 크게 양수기 때문에 앞에가 수행되고, 얘는 y가 음수기 때문에 뒤에가 수행돼서 절대값을 예상하는 절대값을 출력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자바의 정석을 교재로 해서 자바가 제공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제를 통해서 예제 작성을 해보시고 직접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